자, 1번 문제. 자, 부교재 복소수와 2차 방정식 1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다. 자, 보자마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복소수의 항등성, 왼쪽 식과 오른쪽 식 같아야 된다는 뜻이지. 따라서 지금 식을, 여기 있는 식을 전개해서 비교해 봅시다. 자, 전개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제곱 y 마이너스 여기 x 있고 5니까 10xy 마이너스 5xi는 8 더하기 12i일 것이다. 그럼 전개하면 자,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그 다음에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이렇게 되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식의 값이 6이 값이 누가 돼야 되고, 실수분이니까 8을 가져야 되고 얘가 12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2는 0이 돼야 되지. 옮겨서 같다고 해서 그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정수값이라고 그랬으니까 x는 4가 나올 거예요. 그 식을 주어진 우리가 계산한 왼쪽에 실수부에다 집어넣으면 자, 48 마이너스 40 y는 8이다. 맞니? 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y는 1이라는 값을 갖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우리의 값은 5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뭐죠? 네, i에 대한 규칙성이죠. 자, 그러면 i는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일 테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고 i 4제곱은 1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식을 정리를 해보면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땡땡땡 i 18 i 19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 i 제곱이 2개, i 세제곱도 2개, 즉 i 18제곱도 2개라서 밑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그렇게 나면 자, 주어진 식을 확인해 보면 자, 위의 식은 4개씩 자르면 무조건 0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19라는 숫자를 4로 나눠요. 그럼 4, 4, 16에 나머지가 3이잖아. 이 나머지가 3이라는 건 뒤에서부터 잘라도 4개씩 0이거든? 그래서 요 앞에 3개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만. 자,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할 땐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요거의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를 질문 던지는 거예요. 17개예요. 17개이기 때문에 그 17을 똑같이 4로 나눠요. 그럼 4, 4, 16에 나머지가 1이죠. 즉 4개씩 묶으면 0이에요. 그렇게 해서 4개씩 묶어서 쭉 오다 보면 여기 하나만 남는 거야. 그래서 남은 것들만 계산해 보시면 i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가질 거고 i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 4에 a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가 뭐야?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b는 0이 되는 거죠. 실수부, 허수부가 없어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14를 답으로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니 누가 14를 쏘리 16을 값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가서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켤레 관계네요. 자, 켤레 문제 보면 알파라는 게 3 플러스 i입니다. 베타라는 게 자, 여기서 주어져 있는 식을 잘 보면 얘죠. 이 조건을 보시면 되는데 이 조건이 두 개가 무슨 관계다? 켤레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시면 자, 빼면 2 플러스 3i예요.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바, 즉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 바는 2 마이너스 3i일 것이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4 플러스 9, 1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자, 14번 같은 문제는 길어요. 하지만 단순한 내용이에요. 항상.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숫자 화면에는 A라는 버튼과 B라는 버튼이 있어요. 두 개의 버튼을 구성된 장치이다. A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에 요거만큼을 곱할 거고 그 다음 B라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같은 곱한 결과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화면에 표시된 수가 처음에 1일 때 1이라는 수가 나타났을 때 A, B를 눌러서 여러 번 눌렀더니 다시 1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1이 나타나는 경우까지 몇 번 눌러야 됩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1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띄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누시면 되죠. A를 눌렀을 때와 B를 눌렀을 때. 그러면 2에 루트 2 더하기 루트 2i가 나타날 거고 한 번째에서 얘는 2에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i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에서는 그 나온 값을 A를 누르거나 B를 누르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럼 A를 누른다면 그 식을 다시 똑같은 걸 곱해야 되니까 곱해 보시면 2에 더하기 2 루트 i의 2배의 2 더하기 루트 2i다. 자, 계산하시면 밑에는 4 분모는 4가 나올 거고 위에는 4 그 다음에 루트 2니까 2 더하기 2 루트 i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잠깐만. 아, 선생님 시간 잘못 썼지? 이상한 거 했다. 여기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했네. 계산 다시 하자. 4분의 2 빼기 2니까 없어지고 4i가 돼서 i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a, b를 누르게 된다라면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i다. 자, 계산하시면 4의 합차 공식이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저것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B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에서 A와 B를 누를 건데, BA는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요거랑 같아요. 아니 얘랑 같아요. 그럼 BB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i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i를 계산하시면, 자, 4에 0 마이너스 4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처음에 1이 나왔을 때 A를 누르면 지금 나올 거고, 그 다음 A 제곱, 즉 A 제곱 두 번 눌렀을 때 누가 나온다고? i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B 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i가 나와요.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형태예요, 어차피. 왜?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런데 A, B를 하거나 B, A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뭐를 하면, 여기다가 A, B 또는 B, A를 하게 된다라면 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자, B, A를 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때 1이 나오겠죠. 즉, 그래서 몇 번 하는 게, 4번 하는 게 1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그 답은 2번이 될 텐데, 그때 어떤 순서가 돼야 된다? 즉 A 2번, B 2번. 순서는 상관없이 A를 네. 자, 2번씩 누르면 돼요. 그럼 아까 또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요거 두 개를 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라서 1이 나오죠. 똑같죠? 즉 a 제곱 b 제곱이야. 그래서 a, b 어떤 순서든 상관없이 몇 번, 4번을 누르면 된다. 단 a 2번, b 2번을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등식 이것에 만족시키는 복수 z에 대해서, 자, z제곱이 이걸 만족시킨대요. 그때 z에 대해서 z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문제 할 때는 z를 잡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a 더하기 bi로. 단 서술형도 있으니까 a와 b는 실수라고 잡아주시고요. 그때 z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2ab이에요. 근데 얘가 누구랑 같다고? 3 플러스 4i다. 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3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고 a, b는 2를 갖겠죠. 자, 그러면 z와 z반은 무슨 관계냐? a 플러스 bi이고 a 마이너스 bi니까 계산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는 그냥 곱셈공식을 씁시다. 그냥 상관없,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자, 어떻게?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 전체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에 플러스 4a 제곱 b 제곱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제곱이죠. 자, 그래서 3, 3은 9, 제곱 4, 4, 16. 그래서 25.
따라서 a제곱 b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5라는 값을 가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게 오고 있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6번. 다음 진입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기억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때 조건 z는 a 플러스 bi이고 a가 0이 아닌 실수. 이런 건 중요한 얘기예요. 자, 0이 아니다. 자, 그럼 z제곱 z가 실수일 때. 자, 그럼 z제곱 z라는 건 만들어 보면 z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2abi고 z는 a 플러스 bi란 말이야. 그럼 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ab 마이너스 bi가 나오는데 얘가 뭐라고요? 실수라는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실수라면 누가? 자, 2ab 마이너스 b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따라서 b를 빼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2a 마이너스 이거 2a 마이너스는 0이라서 두 가지 조건은 b가 0 또는 a가 2분의 1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b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위에서 분명히. 자,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b는 0이 안 되고 a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z는 결과적으로 2분의 1의 bi라는 식이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뭘 물어봤냐? 자, 첫 번째 기억. z제곱 마이너스 z는 실수이다. 자, 이거의 켤레죠? 실수에다 켤레를 한다고 해서 허수부여 보를 바꿀 필요는 허수부여 0이니까 당연히 실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z 더하기 z바. z바는 2분의 1 마이너스 bi이기 때문에 더하면 1이다. 네, 1 맞네요. 네, 그래서 참이고요.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 자, z의 z바는 자 4분의 1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그럼 b가 0보다 커요. b제곱은 0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누구보다 크다? 4분의 1보다 크다. 자, 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7번 문항을 보시면 자, 3-i 더하기 1-r을 간단히 하면 자, 그러면 뭐 하자? 실수하면 되니까 1-i에 1 플러스 i 2배 1 플러스 i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3-i에 밑에 계산하면 2가 나오니까 1 플러스 i가 돼서 답은 4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네, 후딱 넘깁시다. 그 다음에 다음을 만족하는 a 플러스 b, a, b를 구하자. 네, 자, 이 문제는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 이거의 제곱을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이걸 제곱하시면 밑에는 2i가 나오고요. 위에는 마이너스 2i가 나와서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서 2013이라는 값은 1 더하기 i에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얘가 몇 개 있다. 자, 2013이니까 2로 나누면 1006. 1006개와 나머지가 1이니까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제곱했으니까. 그럼 그걸 짝수 제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1일 거고요. 남는 거는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다. 자, 그래서 얘를 뭐 하자? 실수화를 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i로 곱할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2가 나올 거고요. 위의 값은
마이너스 2i, 즉 마이너스 i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고 그럼 누구를 계산하는 거야? i 마이너스 i다. 즉 2i다. 그래서 a는 0이고요. b는 2가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될 거네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9번 문제도 보면, 자, 다음 z를 다음과 같이 듣습니다. zn이 1이 되도록 한 자연수 n의 최소값이다. 이것도 예전에도 했지만 뭐를 하신다? z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루트 2i 1 플러스 i의 전체 제곱을 하면 밑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위의 값은 2i가 나와서 마이너스 i예요. 즉 그럼 z 4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따라서 z의 8제곱은 1이라서 답은 8이 나와야 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10번의 문제는 뭡니까? 자 원래 10번의 문제는 우리가 뭘 이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냐면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되려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나온다라면 A는 음수지만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즉 우리가 아마 중간고사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지금 문제는 숫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는 그냥 바꿔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더하기 루트 3i, 루트 12 이렇게. 그러면 자, i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얘 계산하면 6,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요. 쉬워져요. 그러면 2i. 자, 유리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i가 나올 겁니다. 그 답은 5번이 답이야.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자, 이제 복소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네요. 자, 천천히 문제를 보시면 x가 나 2차 방정식 중 중근 알파를 가질 때 중근이다. 중근이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된다? 판별식이 제로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시면 k제곱 마이너스 4에 k-1이 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k-2의 제곱이 0이라서 k는 2를 가질 거야. 그럼 그 이 값을 주어진 조건에 집어넣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다.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라서 그때 x 값은 1을 갖겠네요. 자, 그래서 중근 알파는 1이고요. k 값은 누구다? 2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 자, 그 다음 12번 문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근각에서 관계죠. 그냥 바로 보면. 자, 그래서 뭐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사라서 2를 가질 거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k를 가질 것이다. 그럼 알파 3승, 베타 3승은 변형공식을 써서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그러면 얘는 2니까 8. 얘는 지워지면 2분의 3k 곱하기 2가 7을 갖더라. 따라서 k는 네, 3분의 1을 갖나요? 네, 3분의 1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때 K 값을 물으니까 30K네. 그러면 10이 우리가 구하는 답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근각계수한계 문제에서 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와 있는 문제를 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알파 베타를. 근데 지금 제곱이 알파만 있으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알파 제곱은 2 마이너스 5알파가 돼요. 잠시만.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파 제곱이 있을 땐 집어넣은 다음에 그 차수를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어디다가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2-5알파 마이너스 5베타, 즉 2-5를 빼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서 우리가 근각계수한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니까 집어넣으시면 27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자, 이때 A가 양수다. 자, 이 조건 잘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분명히 A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양수야. 아, 두근의 합은 양수다. 그런데 두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3A예요. 음수예요. 곱은 음수다. 자, 즉 무슨 말이야? 두 근 중에서 한 근은 음수지만 한 근은 양수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편의상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근은 정해져 있는 게 지금 알파와 베타는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알파는 음수가 되는 거고요. 베타는 양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절대값 자체가 이제 해결이 된 거야. 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8인데 알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고 베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베타야. 즉 4점짜리 문제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의 값을 찾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연립방정식만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뭐 할까? 집어넣을까? 네,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베타는 8 더하기 알파라서 그걸 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알파는 8 더하기 알파는 A. 여기서도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A인데 자, 그럼 베타 자리에 8 더하기 알파 집어넣고 마이너스 3A다. 그럼 여기서 A는 자, 얘도 1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8 알파는 마이너스 3에 가로 열고 2알파 더하기 8이다. 알파 제곱 8알파 8알파인데 넘어가면 더하기 14알파 더하기 24는 0이다. 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입니다. 집어넣으면 2알파 더하기 8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집어넣으면 네,
음. 왜냐면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알파 더하기 2에 알파 더하기 12는 0이네. 맞죠?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베타는 6이지만 알파가 마이너스 12일 때 베타는 마사라서 모순이지. 왜? 베타가 우리가 양수라고 했거든? 지금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6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 더하기 36. 그래서 40이라는 값을 가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 부호, 알파, 베타의 부호 찾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15번.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ABC가 있다. 그림같이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 P를 잡아서 정사각형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 네, P를 잡아서 평행한 직선을 긋고요. 네, 평행한 두 직선을 긋고 이렇게 걷어. 그때 네 변이 만나는 점을 얘라고 할 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누구? 여기죠. 네, 여기 부분이 PFCG의 둘레의 길이가 28일 때 28이고 넓이가 46이다. 자, 그러면 네, 그때 A2의 길이를 A2. 자, 그럼 A2의 길이를 여기 보면 조건에서 A2, AH 베타라고 잡자. 그럼 알파와 베타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거의 길이는 당연히 10-알파고 이때 얘의 길이는 10-베타예요. 따라서 둘레는 10-알파 더하기 10-베타가 두 개 있는데 얘가 얼마다? 28이다. 자, 그래서 마저 2 나누고 13이고 자, 2 나누면 14.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때 넓이는 10-알파 10-베타의 넓이는 자 10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10 네, 그 다음 더하기 알파 베타. 자,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60, 40 더하기 알파 베타가 나올 텐데 그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46이라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알파 베타도 6을 가져야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한다. 즉 두 군의 합이 6이 되고 두 군의 곱이 6이 되는 놈은 번호는 2번이죠. 그래서 2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활용 같은 문제들은 이렇게 지금같이 문장은 길지만 알고 보면 그 문장을 식에다가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식으로만 잘 표시하시면 되게 단순한 문제니까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 자,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은 알파 베타다. 이때 fx가 다음과 같다. 그럼 알파가 얘다. 자, 그럼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고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를 만족시킬 때 자,
이것을 만족시킬 때 두 PQ를 계산하자.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여기.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3차 방정식 배웠다. 선행이라는 게 돼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의 근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지금. 오메가. 그래서 알파, 베타는 결국엔 오메가와 오메가 발을 갖는 놈이에요. 즉,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러면 허근이라는 얘기야. 허근.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 제곱이라는 게 오메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오메가로 하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아예. 자, 그러면 f의 오메가 제곱은 그대로 넣으면 오메가의 제곱 p 오메가 더하기 q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 오메가가 되더라.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오메가는 허수예요. 즉, 그래서 왼쪽식과 오른쪽식이 같으려면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같아야 되고 실수분은 실수분과 같아야 돼요. 근데 오메가 안에 그 i가 있는데 i에 있는 걸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이 상태로 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 실수를 빼내도 거기 허수부가 논리가 똑같아서 그냥 바로 여기서 1 마이너스 1 더하기 p 오메가 더하기 q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오메가일 때 얘가 마사를 가져야 되고요. 얘가 0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p는 마3이고 q는 1을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 실수한 게 있다. 여기 많이 틀렸다. 야, 뭐냐? 오메가 제곱을 넣었잖아. 자, 오메가 제곱이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고 여기가 오메가 4제곱이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자, x자리. 그래서 이상하다 했네. 자, 그러면 얘는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3승이 1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p는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고 q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묶으면 마p 더하기 1에 오메가 더하기 q 마이너스 p는 마 4 오메가다. 즉 그래서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 마 4를 가져야 되니까 p는 5를 가져야 되고요. 얘도 5를 얘가 0을 가져야 되고 얘가 마 4를 가져야 되니까 p도 5고 q도 5다 라고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는 지금 오메가의 성질이라는 걸 좀 이용한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다른 풀이를 한다라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저 아까 말했지만 근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즉 알파 제곱 베타 아까 말했지만 근이라고 했을 때 제곱이라는 형태를 갖는 문제가 나오면 집어넣는 거예요. 베타 제곱은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더하기 1도 0을 가져야 돼요. 자, 그때 자, 이때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제곱을 밖으로 넘기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누구예요? 개인적으로는 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이 부분을 집어넣으시면 누가 나오냐면 알파 제곱이 베타가 되고요. 베타 제곱이 알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F 알파 제곱은 F 베타가 되고요. 그게 마이너스 4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베타 제곱은 F 알파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4베타가 돼요. 자, 이때 그냥 집어넣고 비교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 부분을 자, 항등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어차피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f 요 식을 가지고 만들면 fx라는 식은 x-알파 x-베타에 자 여기서도 잠깐 바꾸고 해야 되겠다. 여기를 4알파니까 4베타 더하기 4 요것도 바꿔요. 4알파 더하기 4로 바뀌거든요. 요 위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럼 얘가 더하기 자 4x 더하기 4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fx는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4x 더하기 4가 돼서 마저 집어넣으시면 알파 베타 우리가 구해놓은 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자 x제곱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그럼 5x 더하기 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답은 P와 Q가 각각 누가 나옵니까? 네, 5와 5가 나와서 답은 더하면 10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오메가 성질이 더 편해요. 확실히 이 문제는. 이 자체를 딱 보시면 근이 허근이기 때문에 허근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음과 같이 쭉 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둘 다 한번 해보고 모르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를 보시면 자, 2차 방정식 다음 조건 만든다. x는 f 자, 가조건 당시 f는 x-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즉 f1이 얼마다? 1이다. 그러면 1 더하기 p 더하기 q는 1이라는 얘기라서 p 더하기 q는 0이라는 값을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a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i다. 즉 나조건에서는 a 플러스 i가 근이면 a 마이너스 i도 근이에요. 그래서 두 근을 갖는 거니까 근각에서한 개 합하면 2a가 될 텐데 얘가 마피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이게 누구의 근이다? 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는 0의 근이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i 곱하기 a 마이너스 i는 a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누구다? q를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더한 게 0이잖아요. 그러면 1번식, 2번식이면 1번식에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요. 네.
그러면 이게 합해지잖아요. 그래서 P 더하기 Q는 A제곱 2A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0이 돼서 A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1을 집어넣으면 마P는 2, Q는 2.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돼서 답은 1번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18번 문제를 보시면, 자, 2차 먹는시 이것의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A, B의 길이가 알파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길이? 네, B, C의 길이가 베타라고 합시다. 네. 그때 직사각형이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간의 2차 방정식일 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 길이가 다 같겠죠? 얘를 미지수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표현할까? 자, 알파벳에 없는 거, 여기 지금 문자에 없는 거. 네. 네, 알파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K라고 하자. 자, K. 자, 그러면 둘레는 4K고 넓이는 K제곱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라는 얘기네, 얘가.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다. 자, 그때 우리가 뭐를 쓸 거냐면 닮은비라는 걸 쓸 거예요. 전체가 큰 사각형 자체가 알파 베타라는 비를 갖죠. 그래서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K죠. 왜? 여기 K니까. 그래서 알파 대 베타는 K 대 베타 마이너스 K다. 자, 그러면 베타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K 알파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K는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산기에서 4고요. 알파 베타는 2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K 값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둘레는 2고요. 넓이는 4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그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9x 더하기 2분의 1은 0이다. 양변에 4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4x의 제곱 9x 더하기 2는 0이다. 그래서 우리가 n값은 마구 n은 2 두 개를 더하면 마7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닮은비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걸 체크하시고 문제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복소수 A 더하기 2BI가 이것을 만족시킨다. 그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자. 그러면 Z가 A 플러스 2BI니까 Z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플러스 4ABI예요. 그러면 Z반은 A 마이너스 B 2BI에 라서 Z바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4ABI예요.
자, 더하자. 더한다면 네. 없어지고요.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8b제곱이 0이라서 네, a는 자, a제곱은 4b제곱이라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6a 더하기 네 3a 제곱 11이 나올 거예요. 저번에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중간고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는 문제면 다 뭐다?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3을 빼내면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1은 더하기 11. 그래서 3을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면 1의 제곱에 8.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8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것이 실근을 갖도록 한 모든 자연수. 자, 자연수. 항상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 딱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세야 된다는 걸 얘기했죠. 자, 우선 판별식을 해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을 할까요? 자, 2로 나눠서 4 마이너스 k 더하기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2, 4. 네. 근데 이게 뭐야? 그냥 뭐야? 그냥 k는 7보다 작다. 그러면 실수로 하는 자연수는 그냥 7개다. 이거 뭐지? 4점짜리라서 좀 뭐 했는데 그냥 판별식만 쓰시면 되는 문제네. 네. 자,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 얘기한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얘기를 합시다.